미국 경제에 폭풍우보다 훨씬 강력한 허리케인이 몰아닥치고 있다는 적색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이 6월 중순에는 5달러,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6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 대학 졸업자들이 높은 몸값을 자랑하며 일자리 전성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이 급감했으나 아직은 구직자들보다 일자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를 연장하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프리미엄 보험료가 53%나 급등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경제에 폭풍우보다 훨씬 강력한 허리케인이 몰아닥치고 있다는 적색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미국민들의 소비 파워는 6개월 내지 9개월이면 바닥나는 데다가 연쇄 금리 인상과 돈줄 제기,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고유가 등이 겹쳐 머지않아 허리케인으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CEO가 경고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가 먹구름 폭풍우보다 훨씬 큰 타격을 가할 허리케인에 직면하고 있다는 저명한 경제 분석가들의 다급한 경고령으로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로 유명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CEO가 뉴욕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긴장하고 있는 경제 전문가들과 투자자들 앞에 섬뜩한 적색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CEO는 미국은 두 가지 경제 허리케인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얼마 전까지는 먹구름과 폭풍으로 표현했지만 이제는 허리케인으로 바꾸겠다면서 보다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직면한 두 가지 경제 허리케인은 첫째, 연준이 물가 잡기를 위해 연쇄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데다가 6월 1일부터 한 달 950억 달러씩 풀린 돈을 걷어들이는 돈줄 제기에 돌입한 것으로 꼽혔습니다. 50년 만에 한 번 볼 수 있는 연준의 이례적인 긴축 조치로 미국민들이나 사업체들이 동시에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돈줄이 말라 돈을 빌릴 수도 쓸 수도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둘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러시아 오일 엠바고까지 부과되면서 국제유가가 현재 배럴당 117달러에서 150달러로 폭등할 수 있는 악재입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CEO는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는 미국민들의 소비 파워는 6개월 내지 9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쓸 돈이 없어 미국 경제 70%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가 머지않아 급속 냉각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미국민들의 저축률은 최근 5%에서 4.4%로 급락하며 14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해 지갑이나 포켓이 바닥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저축도 바닥나고 고유가와 고물가, 이자 부담 가중에 지갑을 열 수 없게 돼 미국민 소비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물건 사기와 서비스 이용을 줄이면 기업들과 업체들이 생산과 재고를 줄일 수밖에 없어져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크게 냉각, 둔화시키게 됩니다. 더욱이 기업과 업체들이 채용을 중지하거나 감원에 나설 수도 있어 일자리가 불안해지는 미국민들이 더욱 위축되고 이는 경기 침체에 빠지게 할 위험을 높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CNBC 등 미국의 경제 전문 언론들은 앞으로 최소 12개월 동안 고물가 속의 저성장에 거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내년에는 불경기에 빠질 위험도 50%를 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미국 경제 몰아닥칠 허리케인이 마일드한 것일지 슈퍼스톰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 2008년의 대불경기 때와는 달리 비교적 약하고 짧게 끝내는 불경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이 여행 시즌을 맞아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며 6월 중순에는 5달러,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6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주 평균이 이미 6달러 17센트를 기록하고 있고 일부 주유소에선 9달러 중반에 도달해 10달러 시대에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미국 내 휘발유 값이 여름 여행 시즌 내내 상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값을 추적하고 있는 가스버디는 미국 내 휘발유 값이 1일 현재 4달러 62센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6월부터 8월까지 계속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등의 핵심 변수가 없는 한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전국 평균으로 6월 17일에는 5달러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가스버디는 예측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올 여름 시즌 정점인 8월 말에는 6달러 20센트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갤런당 6달러는 7월 말이나 8월 초에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주지역들은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어 고유가 고통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비싼 캘리포니아는 현재 6달러 17센트로 올라가 전국 평균 4달러 62센트보다 1달러 55센트나 더 높습니다. 더욱이 캘리포니아 주내에 있는 일부 주유소들은 무려 9달러 46센트를 받고 있어 10달러 고유가가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하와이를 비롯한 5개 주에다가 일리노이가 가세해 6개 주는 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5달러에 임박했던 뉴욕은 1일부터 연말까지 갤런당 16센트인 주지역 휘발유세를 면제해주기 시작해 그만큼 유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메릴랜드는 4달러 59센트, 버지니아는 4달러 46센트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6월과 7월, 8월 여름 여행과 휴가 시즌에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미국민들이 대거 여행길에 나서고 있어 유가 상승은 적어도 3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영국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배럴당 118달러대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가구당 휘발유 값으로 올 한 해 4,800달러를 쓰게 돼 1년 전에 2,800달러보다 2,000달러나 더 들여야 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2022년 대학 졸업자들이 높은 몸값을 자랑하며 일자리 전쟁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미국의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예비 졸업자 모시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비 졸업자들은 기업들로부터 서너 개의 취업 제안을 받고도 수락하지 않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대학 졸업자들이 강력한 고용시장 덕에 몸값이 높아진 것은 물론 원하는 직장을 골라 취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년간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 속에서 불확실성과 싸워야 했던 올해 졸업생들은 취업만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미국의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신규 인력 모시기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고용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기업들은 2022년 올해 전년보다 31.6% 더 많은 대졸자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졸업 예정자들이 구직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역시 연봉입니다. 인력을 구하기 힘든 분야에서는 초임 연봉이 10만 달러에 달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졸업생들은 직장을 더 까다롭게 고르고 있습니다. 한 군데 이상의 기업에서 취업 제안을 받았지만 아직 수락하지 않았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까다로워진 취업 준비생들이 원하는 건 높은 연봉만이 아닙니다. 소위 MZ세대로 불리는 요즘 젊은 층들은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이 보장되는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높은 연봉과 함께 복지도 꼼꼼히 살펴 최고의 직장을 찾는 데 시간을 들이겠다는 겁니다. 예비 취업생들이 높은 임금을 원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말합니다. 취업과 동시에 집에서 완전히 독립해야 하는데 꼭 필요한 주택 비용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지난 1년간 미국의 주택 임대료는 평균 20%, 많게는 50%까지도 높아졌습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 자체가 급등했습니다. 취업 준비생이 갑이 되는 시기는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있는 만큼 2030년까지는 구직자 우위 시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에서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 열린 일자리가 1,140만 개로 전달보다 45만 5천 개나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구직자들보다는 550만 개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강력한 고용도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급격히 냉각되거나 추락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타이트하고 강력한 미국 고용시장도 틈새가 벌어지지는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 즉 열린 일자리는 4월 현재 1,140만 개로 집계됐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3월의 수정치 1,185만 개에서 한꺼번에 45만 5천 개나 급감한 것입니다. 잡 오프닝이 급감하면 그만큼 업계 고용이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해 경제 분석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잡 오프닝이 1,140만 개로 줄었다 해도 실업률에 따른 실직 인구, 구직자들보다 546만 개나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 고용의 급속한 냉각으로 간주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국 근로자들은 4월에도 더 많은 임금과 더 나은 베네핏을 바라며 일터를 떠난 이직자들이 440만 명으로 전달 450만 명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직종별로 고용이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는 고용을 7만 7천 명 줄였습니다. 제조업의 고용지수도 49.6으로 2020년 11월 이래 처음으로 후퇴를 의미하는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에는 고용 둔화까지 감내해야 할 것으로 미리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미국 경제에선 한 달에 50만 개씩 일자리를 늘리고 있으나 내년에는 15만 개로 3분의 1 이하로 냉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은 4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아 있는 물가 급등을 잡기 위해 연쇄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소비자들과 사업체들이 돈을 덜 빌리고 덜 쓰게 만들어 소비와 고용마저 냉각시키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일자리가 불안해지면 지갑을 열 수 없고 물건이 안 팔리니 업체들은 생산과 재고는 물론 채용까지 줄일 수밖에 없어지게 됩니다. 악순환되면 미국 경제는 적어도 내년 말까지 고물가 속의 저성장을 감내해야 하고 자칫하면 불경기에 빠지는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바마 케어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정부 보조금을 연장하지 못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프리미엄 보험료가 53%나 급등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료가 급등하면 아예 무보험자로 전락하는 사태를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민 1,450만 명이나 가입해 이용하고 있는 ACA, 오바마케어 정부 건강보험이 중대 기로에 서고 있습니다. 가입자의 90%나 혜택을 보고 있는 정부 보조를 워싱턴 정치권이 조속히 연장 조치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ACA, 오바마케어 정부 건강보험의 월 프리미엄, 보험료가 급등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민주당이 10월 이전에 정부 보조를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ACA 프리미엄이 53%나 급등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더욱이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법에 따라 늘어난 정부 보조 추가분이 없어지면 평균 53%보다 훨씬 더 프리미엄이 급등하게 될 것으로 신문은 경고했습니다. 정부 보조 가운데 추가분이 없어지면 월 프리미엄은 현재 88달러에서 203달러로 132%나 급등하는 곳도 있으며 158달러는 255달러로 62%나 올라가게 되는 등 실제 인상폭이 훨씬 커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ACA 오바마케어 정부보험의 프리미엄이 갑자기 급등하면 상당수는 아예 건강보험을 포기하고 무보험자로 다시 전락하게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예상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은 좌초된 BBB, 즉 더 나은 미국 재건법안 중에서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 연장과 처방약값 낮추기 등 두세 가지는 반드시 11월 선거 전에 독자 가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신문은 전했습니다. 독자 가결에 필수적인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을 결집시키기 위해 척 슈머 상원대표와 조 맨신 상원의원이 현재 독자 가결안에 담을 조치들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열쇠를 쥐고 있는 조 맨신 상원의원은 처방약값 낮추기에는 적극적이지만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 연구화에는 아직 결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확대된 정부 보조를 영구화하는데 10년간 2,300억 달러를 투입해야 하는데 일부 고소득층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대상에 정부 보조를 영구적으로 연장하면 예산 낭비와 물가 인상 부채질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미국 구조법 이전으로 되돌아가 정부 보조금의 지원 대상과 지원액을 다소 축소해 영구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민주당이 독자 가결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은 8월 초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민주당 독자 가결안을 확정하고 9월 초 노동절 직후에 가결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은미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